첫 논문은 세 가지의 능연근 MMT 시의 EMG 활성도를 연구한 논문입니다. 신체 6군데의 UT, MT, RM, LS, PD와 그 다음에 로우 트랩까지 신체 6군데의 EMG 전극을 부착한 후에 8가지 MMT를 수행하였는데요. 이 중에서 이제 3개는 RM에 집중한 방식이었습니다. 캔달 방식이 2개 쓰였고 이제 히슬러 몽고메리 방식이 또 하나 쓰였습니다. 캔달 방식은 뭐 아주 트레디셔널한 방법이고, 이거는 이제 프론 포지션에서 이제 피험자는 테스트하는 쪽을 바라보고 있는 상태에서 팔이 체스트월에 이렇게 엘보 플렉스된 상태로 어덕션 시켜놓고 숄더를 살짝 익스텐션 시킨 다음에 스캐플라를 어덕션, 엘리베이션 시키는 방식으로 MMT를 진행하였습니다. 그 다음은 얼터너티브 방식으로 진행을 했는데, 마찬가지로 프론 포지션에서 팔은 90도 에비덕션 시켜놓고 다시 90도 IR 시켜놓고 팔은 편 상태에서 다운워드 로테이션으로 팔을 누르는 방식으로 MMT를 수행할. 히슬러 몽고메리 방식의 능연근 테스트는 팔을 세이크럼 쪽에다가 둔 상태에서 버티는 방식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포스테리어 델토이드 같은 경우에는 숄더 90도 에비덕션, 그 다음에 약간 익스텐션 시켜놓고 엘보 플렉션 90도 시켜놓고 이제 위에서 누르는 거를 버티는 방식으로 진행을 했고요. 이제 우리가 볼 게 요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만 보자면, 일단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건 롬보이드 테스트 MMT가 아니었고 포스테리어 델토이드 연구의 MMT였습니다. 제일 높았던 것도 그건데, 그 다음에 이제 뒤를 이었던 캔달 방식 2개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함을 보이지 못했고, 마지막 히슬러 몽고머리 방식만 그 3개 중에는 제일 활성화도가 낮았지만 통계적으로 유의미함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럼 왜 이런 일이 발생했냐 생각해보자면은, 저자의 해석은 후면 상악근 MMT의 경우에는 중력에 대항해서 RM뿐만 아니고 다른 견갑골 안정화근들이 이 견갑골이 로테이션 하는 거를 버티면서 이제 같이 코액티베이트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 롬보이드가 리트랙터의 역할만 하는 게 아니고 로테이터와 리트랙터의 기능을 동시에 수행하게 되면서 이렇게 더 활성화도가 높아지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하고 있고, 그게 이제 그런 생각을 하게 된 데에는 반대로 다른 MMT들, 롬보이드 MMT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리트랙션 기능에만 국한되어 있다 보니까 활성화도가 낮게 나오는 거 아닌가, 그렇게 해석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이제 버짓 캐스터라인의 논문 2개 중에 이제 첫 번째 거 리뷰해 보겠습니다. 이제 기존 EMG 연구에서 어떤 MBIC 테스트 포지션이 심부에 있는 딥 스캐퓰러 토라식 너스를 적절하게 활성화시키는지는 명확하게 밝혀진 바가 없습니다. 그래서 7개의 부위에, 이제 7개의 부위는 upper trap 및 trap 3군데, SA, 그 다음에 리베럴 스캐플라, 팩 마이너, 롬보이드 메이저, 요 7군데의 전극을 부착해서 12가지 동작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EMG 활성화도를 측정하였습니다. 이제 결과적으로 말씀드리자면은 롬보이드 메이저가 가장 활성화된 동작은 Seated U라고 불리는 동작입니다. 플렉션 상태에서 버티게 하는 그런 동작이었고요. 그 다음은 이제 Prone V Thumbs Up. 근데 이제 앞선 Seated U 같은 경우에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못한 거를 보여줬고, 요 Prone V Thumbs Up이 2번째로 활성화도 높았는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함을 보여주었습니다. 그 다음은 마찬가지인 프론
포지셔닝에서의 T thumbs up 이것도 그 다음으로 활성화도가 높았습니다. 이제 표를 통해서 보시면 이제 다시 말씀드렸다시피 CTDU에서 제일 높긴 했지만 통계적으로 유의미함을 보여주지 못했고 재밌는 거는 이게 통계적으로는 유의하지 않지만 이 포지션에서 그 SA가 마찬가지로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지만 SA가 많이 활성화되어 있다는 것을 그 짝킹 관계에 대한 생각을 한 번 더 하게 해주었고요. 그 다음에 그 seated T 포지션에서 seated T 포지션 같은 경우에는 RM의 그 결과는 significant하지 않았지만 SA의 활성도가 가장 significant하게 높았던 동작이었습니다. 덧붙이자면 이제 EMG 검사에 있어서 특정 근육을 검사할 때에는 이제 한 가지 운동만으로 이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EMG 값을 얻기 어려운 거는 여러 연구들을 통해서 밝혀졌고요. EMG 측정을 할 때는 그래서 한 개의 운동보다는 운동의 세트로 구성하기를 추천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캐스트와인의 다른 그 다음 해의 연구입니다. 스캐듈러 플레인 상에서의 엘리베이션 운동을 하고 있는 과정에서 딥과 슈퍼피셜 스캐듈러 토라식 머슬들의 EMG 활성화도를 보는 연구였습니다. 이제 EMG 전극을 신체 7군데 그 마찬가지로 트랩 3군데 SA, LS, 팩 마이너, 그 다음에 롬보이드 메이저 이렇게 7군데 붙여놓고 세 가지의 서로 다른 쇼드 엘리베이션 운동을 시켜서 그 EMG 활성화도를 측정을 했는데 요게 이제 좀 다른 점은 그 부하를 줘갖고 부하의 유무에 따른 그 EMG 데이터를 개별 산출하였습니다. 그 부하는 R형으로 체중과 성별에 따라서 이렇게 부하를 조절하였습니다. 첫 번째 운동은 스캡션, 우리가 알고 있는 스탠다드한 스캡션이고요. 두 번째는 마찬가지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타워 월 슬라이드.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그 테라밴드를 가지고 이어를 시킨 후에 쇼드 이어 시킨 후 엘리베이션을 하는 그런 동작이었습니다. 이제 결론부터 보자면 RM 값이 부하가 걸렸을 때 가장 높았고 그 동작 자체는 external rotation 시켜놓고 elevation 시켰었던 동작 그 동작에서 가장 높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SA 같은 경우에는 저게 불행히도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그 값이. 이게 이제 앞선 연구랑 같은 맥락인 게 결국에는 롬보이드 메이저의 활성화는 external rotation이 더해져서 그 retraction의 기능 플러스 rotation의 기능 그러니까 rotation과 retraction을 그게 eccentric이든 concentric이든 그렇게 활성화되었을 때 두 가지 기능이 모두 필요한 순간에 활성화도 높아진다는 동일한 그 경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조금 더 지금 더 관련해서 롬보이드 관련해서 좀 더 찾아보고 있고요. 더 최신 쪽으로 지금 동작에 따른 실험 방법을 일단 좀 더 이번 주까지만 한번 더 찾아보고 그 다음에 좀 본격적으로 실험 디자인을 한번 고민을 좀 해보겠습니다.